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푹 쉬었더니 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잠이 보약이고 쉼이 보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즐기면서 살고 좀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제가 또 긴장을 늦출 수 없으니까 조정관 꽉 잡고 여러분의 합격의 목적지까지 잘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우리 일기 100% 합격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청진모 카페가 합격 수기로 2배에서 정말로 우리 청진모 사이트가 그냥 너무 접속자가 많아서 다운될 정도로 그런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길을 제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자, 2교시 학습이론이죠. 어려운 과목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 심리 측정 및 평가와 그다음에 학습이론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리 측정 및 평가와 학습이론은 특강을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심리 측정 및 평가는 100문제, 학습이론은 한 50문제에서 60문제 이 정도 문제를 좀 선별적으로 뽑아서 그 정도만 봐도 기본 6, 70은 맞지 않을까? 아무리 못 맞아도 특강만 들으면 그렇게 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다는 과목이 6, 70점 맞아주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 또 6, 70 맞고 합격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격 다 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쯤에서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또 나왔네. 답이 또 나왔네. 똑같이 안 틀려도 이건 이렇게 풀리는구나. 점점 답이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답이 보이는 그 기적이 여러분들 우리 청진모 카페 여러분들이 100%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토요일입니다. 오늘 촬영하고 또 내일 촬영하고 일요일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지금 이제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여러분께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한데 하루 이틀 좀 딜레이가 되네요. 아마 월요일 날 특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를 보게 되면 일단 기출이 끝내야 여러분도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을 끝내고 월요일 날 아주 쌈박하게 특강, 심리 측정 및 평가 또 학습이론 특강 딱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특강까지 들으시고 화, 수, 목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쫙 정리하시면 합격증이 여러분 집으로 바로 날라올 겁니다. 나는 합격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반드시 합격입니다. 공부하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그 요령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습관화를 학습으로 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저 같으면 이거 틀려요. 그냥 찍어요. 굉장히 난해한 문제고 아마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학습 이론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출제자를 생각해서 좀 틀려줘야 그게 미덕입니다. 근데 어차피 강의는 강의니까 습관화가 뭐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론서에서 습관화와 관계에 있는 것은 민감합니다. 민감화 기억날 겁니다. 민감화. 그래서 연애할 때 자기 사랑해 그러면 민감화. 사랑해 할수록 기분이 좋아져요.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도 계속 볼 때마다 사랑해. 그만해 지겨워. 맨날 보면서 뭔 사랑해요. 밥이 다죠. 이게 습관화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빈도가 내려간다. 습관화. 감정의 빈도가 올라간다. 민감화. 사랑에 올라간다. 연애. 사랑에 결혼했다. 내려간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요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때 뭐냐면 연합이란 말이 나와요. 연합. 즉 연합학습이냐 비연합학습이냐 이겁니다. 연합학습은 연합된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종소리를 울렸더니 먹이를 보고 개가 침을 질질 흘리는데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런 고전적 조건화. 또 강화에 의한 스키너. 쥐새끼가 내 바닥을 밟았더니 먹이가 틱 올라오더라. 이런 강화를 통한 조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학습이에요. 어떤 연합에 의해서 자극과 반응이라는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거 없이 이루어지는 걸 비연합학습이에요. 비연합학습 뭐예요? 습관, 민감화 이거는 비연합학습이죠.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답만 체크하면 특정 자극에 반복된 제시된 그 자극에 반응하는 특정 자극에 반복된 제시. 사랑해는 감각이나 근육 연결한 신경계의 모종의 변화를 그렇죠. 자꾸 사랑해 하면 뭐예요? 습관화는 내려간다 이거예요. 뭐가? 감각이. 그만해 지금 사랑해. 설레지도 않아. 뭐 이게. 이해됐죠? 오케이 끝. 저는 여기까지만 봐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봐도 막 헷갈려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치고 들어가면 특정 자극에 반복된 제시는 반응 강도가 증가한다. 증가하는 건 뭐예요? 민감하죠. 특정 자극에 반복된 제시는 사랑에는 감각 수용계. 감각 수용기는 신경계예요. 신경계. 감각 신경계. 감각 신경계랑 관계가 없다.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축색 돌기와 뭐 이렇게 신경계 시냅스의 연결 관계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 시냅스랑은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특정 자극에 반복된 제시는 그 자극에 반응해 연관된 기능이 필요해진다. 필요해지는 건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화에 해당하는 건데 연애할 때도 사랑해 맨날 사랑하면 아주 피곤해져요. 두 자극이 함께 발생할 때 연합이는 연합학습이니까 이건 비연합학습이죠. 그래서 답이 이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은 대충 이제 알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 들으면 습관화는 증가한다, 민감화, 감각, 신경계랑 관계가 없다. 연애할 때도 너무 사랑에만 하면 피로해진다, 민감하다. 얘는 연합학습이다. 끝.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습관화와 오르는 것은 모종의 변화를 수반한다. 왜? 습관화는 변화가 감각이 내려가니까 이렇게만 이 정도만 알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서 낸 문제. 아마 이 문제 만들려고 한 달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달 걸렸기 때문에 응용은 못 내요.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냥 5번입니다. 2번 갑니다. 티치너의 구성주의 심리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성주의, 분투의 구성주의 또는 구조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문트의 주의설, 구성주의 주의설을 수정 없이 개정했다. 수정 없이가 아니라 수정을 조금 했다. 없이가 아니라 했다. 그래서 분트의 구성주의의 가장 특징은 내성법이죠. 내성법. 내성법이 뭐냐면요. 자기를 스스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는 거. 자기 내면 세계를 곰곰이 들여다보는 걸 내성법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고 옳은 것이니까 인간의 정신작용에 대한 수동적 마음이다. 수동적으로 성찰하는 거. 요소주의 관점의 내성법이다. 사고의 형성을 통해서 연합의 법칙을 강조했다. 그런 게 비다.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은, 즉 대상을 제거할 때는 즉각적인 경험만 보지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은 배제했다. 왜? 해석은 내면을 성찰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론서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의 포인트고 그렇습니다. 3번 갑니다. 학습이론가들의 공통적으로 참으로 지금 또 설명을 드릴 것은요. 아마 이 문제는 기출문제 체계하고 조금 여러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답은 오타가 났습니다. 4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그래서 해설도 수정해 주시고요.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기출책은 여러분 수정하기 바랍니다. 3번 갑니다. 다음 학습 이론가들의 공통적으로 채택한 심리학적 패러다임은 쏜다이크, 스키너, 헐 다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분투의 구성주의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인간의 기능을 강조했다. 이건 인간의 내적 요인인데 인간의 기능을 심리적, 육체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 기능들이 발전돼서 행동주의를 낳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동주의는 어느 관점을 봤다? 기능주의 관점을 봤다. 그래서 기능은 심리적 기능, 육체적 기능,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든 이론이
행동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인간의 심리적 유치의 기능을 보고 그래서 기능주의 관점이다라고 체크하고요. 다음 학습의 정의에 근거할 때 학습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학습이 뭐예요? 배울학, 익힐 수, 배운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게 뭘까요?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플 때 냉장고 안을 들여본다. 아, 배고플 때 냉장고에 뭐가 먹을 게 있겠지라고 학습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학습이죠. 1번 예를 들면 이거는 코를 간지러울 때 재채기 한다.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죠. 겨울 철새들이 떼를 지어 이동한다. 이건 본능적 현상이고 뭐. 뜨거운 냄비를 만져서 즉각 손을 대. 이것도 본능적이고요. 감기약을 복용해서 졸음이 온다. 생리적 현상이고요. 너무 쉽지 않나요? 5번 갑니다. 학습 연구에서 인간 대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 연구를 인간으로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동물 실험을 왜 하냐 이거예요. 동물들은 선행학습에 의한 효과를 비교적 쉽게 동물이니까 통제할 수 있겠죠. 또 인간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통제할 수 없잖아요. 동물은 체계로 단순하니까 여러 가지 변이들의 효과를 내기가 쉽다. 때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어렵거나 윤리적, 그렇죠, 비윤리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동물 실험이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답이다. 6번 문제 갑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저하고 이제 호흡이 이제 잘 맞아서 척하면 척일 겁니다. 공부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령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만 풀면 답만 맞추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학습의 정의에 대한 스키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누가 떠올라요? 조건화. 쥐새끼가 네 배를 물었더니 먹이가 팍 올라오더라. 왜? 학습을 위해서 뭐예요? 누르면 먹이가 올라온다. 배운 거잖아요.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학습은 행동 변화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죠? 학습 자체는 행동을 변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그래서 의미한다. 오케이. 나머지들은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거 보면 더 헷갈려요. 보지 마세요. 또 이런 거 하나씩 또 연구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성격 고쳐야 돼요. 아직까지도 성격 못 고친 분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얘는 또 뭘까?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뭐 문제의 형성이 없는데. 7번 갑니다.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조건의 아의 개념은 엄마는 아기가 칭얼대고 울 때마다 달래주던 행동을 중단하고 아이가 울어도 못 본 척했다. 이거 뭐예요? 강화를 중단한 거죠. 속어. 끝. 8번 갑니다. 부적 강화에 대한 해당. 부적 강화가 강화 중에 제일 많이 나와요. 부적. 희한해요. 다른 것도 나올 만한데 부적 강화가 거의 90%예요. 부적 강화. 그래서 숙제를 제출한 학생에게 청소를 면제시켰대요. 면제는 마이너스. 숙제 제출 빈도가 늘었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부적. 플러스니까 강화. 그래서 부적 강화. 뭐 이런 건 여러분 또 혹시 헷갈리는 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자리에서 이탈한 학생에게 청소를 시켰더니 시킨 건 더한 거잖아. 자리 이탈률이 줄었다. 마이너스. 뭐요? 정적 처벌. 공부 시간에 자유 시간을 허용했더니 허용했으니까 플러스. 공부 시간이 늘었다. 정적 강화. 게임 시간 후에 공부 시간을 늘렸더니 정적. 게임 시간을 줄였다. 정적 첩. 규칙을 잘 지킨 학생에게 상을 주었더니 정적.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의 수가 늘었다. 플러스. 정적 강화.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만 시키면 돼요. 이렇게. 너무 쉽지 않나요? 플러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면 정적. 빼면 처벌. 연결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9번 갑니다. 행동과 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 왜 모르냐면 헷갈리냐면 길을 갈 때 맨 나무만 봐요. 나무만 보면 길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크게 그냥 길을 가야 되는데 나무만 쳐다보니까 맨날 볼수록 헷갈리죠. 그래서 결국은 길 찾는 게임이에요. 공부는. 옳은 것을 행동과 벌이죠.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체크하고 리을 벌의 강도를 낮게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벌 받는 행동은 더 많이 감소한다. 벌 줄 때는요. 군대에서도 벌 줄 때는 세게 한번 주는 겁니다. 세게. 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효과가 좋죠. 그래서 낮게 시작해서 아니라 높게 시작하는 게 효과가 좋다. 끝. 이제 이거는 뭐예요? 옳은 거니까. 이런 건 이제 기본서 인문학 내용이죠. 인문학 심심풀이로 슬슬 읽어보는 거죠. 행동과 벌 사이의 수반성이 클수록 벌 받는 행동은 더 많이 감소한다. 그렇겠다. 벌의 강도가 강할수록 벌 받는 행동은 더 많이 감소한다. 그렇겠다. 뭐 이 내용이네요. 뭐 벌보다 강화가 더 황급할 때 벌 그렇겠다. 끝.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은 수학 선생님께 크게 혼난 이후에 수업 시간마다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수학 교과도 싫어졌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이상하게 수학 선생님은 약간 재수 없어요. 대부분이 학교마다. 수학 선생님은 이상하게 그래요. 맨날 10일이면 오늘 며칠이죠? 10일. 10번, 20번, 30번 나와. 풀어봐. 그래서 틀리면 때리고. 10번, 20번 나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심리 측정 평가에서 이거를 우리가 표집할 때 이걸 계열별 표기로 계열별 표집이다. 그래서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제가 번호 학교 다닐 때 10번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만 되면 학교 가기 싫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싫고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니까 학교 자체가 싫고 일반적으로 다 싫어진다. 일반화. 11번 갑니다. 뭐 원칙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저는 참 싫어해요. 일반화에 관련성이 있는 두 개의 개념을 묶어서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얘가 뭘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싫어진다. 일반화 끝.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성격이 완벽주의다 이런 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헷갈리고 불합격될 가능성이 커요. 요령 있는 사람들, 촉이 빠른 사람들.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통찰 이론이라고 하죠. 통찰 이론. 쉽게 말해서 잔머리파, 잔다가리파 이런 사람들이 합격률이 좋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시험은 절대로 노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통찰, 잔머리와 잔대가리랑 비교하는 겁니다.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들 계속 저하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강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차 강화물, 사탕. 1차 강화물은요. 1차 강화물은 그냥 어떤 욕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뭐 중성 자극인데 이게 1차 강화물과 연합돼서 어떤 2차 강화물을 연결한다. 이런 내용이 1차 뭐 생리적, 선천적, 음식, 공기, 물 이런 거는 그냥 생리적, 선천적 욕구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학습을 통해서 강화 조건화되어 있다. 조건화되어 있다.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상장을 준다, 돈을 준다, 칭찬 스틱을 준다, 토큰을 준다. 이렇게 강화물로 되는 걸 2차 강화물이라고 한다. 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2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이 순서대로 빠르게 나열된 것은 학기 초 선생님은 뭐예요? 중성자극. 그냥 선생님 자체니까. 학생들에게 사탕을 줬다. 사탕 무조건 자극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다. 조건 반응했죠. 사탕 때문에 중성자극이 조건 반응을 일으켰다. 간단하죠? 이런. 체계적 분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 아닌 게 뭐예요? 티귿이다. 불안이계를 작성하게 되는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높은 단계부터 웃기지 마라. 가장 낮은 단계부터 올라가서 둔감화시키는 것이다. 이건 뭐 상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심심풀이요. 위계는 주제별 위계와 시공간 위계로 분리된. 그렇겠다. 근육 긴장 감소는 이완과 관련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렇겠다. 훈련 과정에서 내담자는 이완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내담자가 불안을 느낄 경우 시도를 보내도록 한다. 그렇겠다. 아이고 알았다. 끝. 14번 가자.
강화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니은, 디귿 체크하고요. 오케이. 연속 강화 계획은 습득된 새로운 행동이 소거되는 게 아니라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거.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걸 연속 강화 계획이라고 한다. 행동이 소거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요. 리을번 슬롯머신과 같이 토박 슬롯머신 이건 변동 간격이 아니라 뭐요? 변동 비율이다. 가장 강화가 센 거 변동 비율이다. 오케이. 15번 갑니다. 학습에 관한 사회 인지 이론의 일반적 원리예요. 사회 인지 이론. 사회 속에서 인지 대가리를 잘 쓰고 살자. 사회생활 잘하자 이거예요. 이게 행동주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행동주의 뭐예요? 모델링 또는 관찰학습. 잘 보고 따라서 해라. 그래야 사회활동 잘한다.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 효능감 대가리를 활용해서 이게 사회인지학습 반두라죠. 그래서 반두라 사회학습 사회인지학습을 잘하면 반두라 사회학습을 잘 못하면 관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체크해라. 기억 리을 미음이네요. 기억 리을 미음 먼저 체크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다음에 아닌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겠죠. 상호 결정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생활은 상호 결정을 해야지 뭐 독불장군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삑살이다.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아직까지 있으면 진짜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디귿 학습에서 인지의 역할은 약화한다. 인지가 중요한데 대가리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귿 아니다. 답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문학적 상식이죠. 학습은 행동 변화 없이도 일어난다. 그렇죠. 학습을 배워도 답 틀리면 행동 변화가 없는 거죠. 타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관찰을 학습한다. 관찰학습. 강화와 보론 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당연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16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들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관찰과 모델링 앞전 내용과 똑같아. 문제가 사회학습 이론으로 알렸다. 아니 행동을 따라하면 되겠죠. 행동주의에서 비롯됐으며 이게 지금은 뭐예요? 이제 사회 인지니까 대가리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인지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합쳐서 사회 인지론이라고 한다. 끝. 17번 갑니다. 간단해요. 반두라 또 나왔네. 반두라. 이번 출제자는 반두라 겁나게 좋아하나 봐요. 아마 반신가 봐요. 반두라의 관찰학습의 과정 중 자기 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은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이야. 자신감 뿜뿜.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 나 할 수 있어. I can do it. 동기화 과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 효능감, 동기화 과정, 찌찌뽕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조금 문제를 응용 내릴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관찰학습 과정 중 자기 과정에 주요한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집중 과정. 주의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억, 파지 과정이 있고 파지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돼요? 동작 재현 과정이 있고 재현 과정을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기화 과정을 이뤄가더라. 이런 순서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나와요. 순서. 그래서 주의 집중 과정, 파지 과정, 또 동작 재현 과정을 통해서 동기화 과정이다. 그럼 문제를 아까처럼 반드로의 관찰학습의 과정 중에 역할이 아닌 것을 하면 답이 인출 과정이 되겠죠. 이건 없으니까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자기 조절 학습을 하는 학습자의 특징에 해당하는 자기 조절 잘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지, 동기, 행동을 조절, 찌찌뽕 끝.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안 봐야 돼요. 왜? 바이러스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혀를 깨무세요. 19번 갑니다. 비고치키의 관점에 본 공동조절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인의 도움은 학습의 초기부터 끝까지 같은 강도로 성인이
학습을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자기 주도로 변화시키면 네가 이제 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강도로 시스템 안 된다. 점차 줄여야 된다.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문학. 성인과 아동은 학습 과정을 공유한다. 그렇겠다. 성인과 아동은 학습 과제에 대한 특정 목표를 같이 설정한다. 그렇겠다. 공동이니까. 성인이 성공적 학습의 진로를 설정하고 아동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한다. 그렇겠다. 타인 조절 학습과 자기학습 공동 그렇겠다. 끝. 아이고 쉬워라. 20번 가야지. 공부 너무 쉬워요. 도서관 갈 일이 없습니다. 마이캔밤 이런 거 외우지 말래. 이런 거 외우려고 도서관 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 조절 행동을 이거 1년 동안 외워봐요. 시험에 나오나 제가 다 써있는데 참 진짜로 진짜 어리석게 공부한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보면 저도 이제 원고 작업하려고 도서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상담사 공부하는 분 계세요. 이런 거 두꺼운 이따만 책 보고 막 이런 거 막 적어가면서 진짜로 안타까워요 정말로. 항상 단계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적 모델링 대가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지 대가리 참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인지 대가리 처음에 이상했지만 이만큼 더 좋은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니은 타인에 대한 인지 대가리 제가 이렇게 특허를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외연적 안내, 외연적 자기 안내.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해요. 그냥 노래교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래교실. 인지적 모델링. 노래교실 선생님이 노래하는 것 대가리로 따라서 한다. 처음에. 두 번째, 선생님 따라서 크게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나 혼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나 혼자 조용히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속으로 따라서 한다. 이렇게 그냥 흐름만 잡으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인지적 대가리로 따라서 한다. 관찰이죠. 타인에 의한 외형 큰 소리로 따라한다. 성인 모델을 외연적 혼자 따라서 한다. 혼자 작은 소리로 따라서 한다. 마음을 쓰고 따라서 한다. 이 흐름만 알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냥 쓸데없이 마이캠, 매움, DMEI, CHEN 뭐 이렇게 외워서 인지적 모델링, 타인에 대한 외연적 안내, 타인에 대한 외연적 안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몰라요. 외연적 자기 안내. 그 뭐야? 몰라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21번 메타인지 초인지죠.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저장하기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요. 또 응용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런 문제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메타인지의 단계는 6단계예요. 그래서 계획하기. 계획한 것을 어떻게 돼요? 확인하기. 확인한 것을 점검하기. 점검. 근데 점검한 걸 어떻게 돼요? 실행하기. 실행한 거를 수정하기. 수정한 거를 평가하게. 그래서 이렇게 6단계를 순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그 다음에 메타인지에 속하는 개념이 보기 어려운 것은 저장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 확인, 점검, 실행, 수정, 평가 이렇게 6개 과정을 단계를 거치고 있다. 22번 갑니다. 그레이크와 럭카르트 발음도 이 새끼들 이름도 기네. 처리 수준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요. 표층 처리가 심층 처리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 이건 상식이에요. 얘들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표층 처리는 그냥 표면에 나온 거예요. 심층 처리는 깊이 있는 거고. 그러면 표면에 나온 게 좋아요? 깊이 있는 게 좋아요? 깊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심층 처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 상식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고 얘만 나올 것 같아요. 얘는요. 23번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중 학습은 분산 학습보다 더 정보를 오래 기억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해를 못하면 공부가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학습은 분산학습 이거예요. 여러분도 동영상 들을 거예요. 우리 카페에서 동영상 듣는데 제가 이게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30분 단위로 딱. 만약에 안 끊고 300시간을 계속 강의했어요. 그리고 300시간을 계속 수업 들었어요. 이거 집중이 돼요? 분산돼요?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딱딱 끊어야지. 그래서 분산학습이 더 오래 겨. 30분 강의 듣고 10분 쉬고 30분 강의 듣고 10분 쉬고 이게 분산된 게 더 기억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냥 분산 없이.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다른데 인강 한번 이렇게 견학을 가봐요. 그러면 보통이 이 30문제 갖고 이 3강으로 나와서 3시간 강의하더라고요. 나는 그 3시간 듣는 걸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컴퓨터를 때려 부시고 싶어요. 저걸 왜 하나? 1번은 왜 그렇고, 2번은 왜 그렇고, 3번은 왜 그렇고, 4번은 왜 그렇고, 단기교에서 이거 미쳐버려요, 그냥. 분산이. 그냥 딱딱 끊어서 하는 게 더 오래 남고 기억이 잘 된다. 이런 건 그냥 뭐 상식이니까 넘어가, 나 같으면요. 뭐 이제 여러분이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통합시키는 거. 이걸 공고화. 이건 별도로 나올 때도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정보. 새로운 정보와 통합시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뭐 공고화. 뭐 그렇겠다라고 보고요. 24번 갑니다. 장기 기억에서 지식의 표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상은 표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말고요. 옳지 않은 것. 이중부호 이론엔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것은 정보는 언어부호와 청각부호다. 언어부호와 청각부호가 아니라 시각부호다. 그래서 언어, 시각, 끝.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심심할 때 서술적 어쩌저쩌. 오케이. 전 안 봐요. 그냥 25번 갑니다. 뇌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냅스 과밀 현상은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시냅스는 언제요? 영유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영유아기 시냅스. 근데 청소년들의 또 카페에 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섞이면 안 돼요. 청소년기에 전두엽에서 충동 조절의 시냅스가 발달될 수가 있다. 이거 청소년기에. 이건 청소년기의 특징이에요. 충동 조절인 시냅스가 전두엽에서 발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왜? 청소년기는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냅스는 뭐예요? 영유아기에 발달이 많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뇌의 영역은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신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두정엽이에요. 아까 방금 얘기했죠. 충동 조절과 관계 있는 건 전두엽이에요. 편도체, 이건 정서, 학습, 전도야, 정서, 학습 이런 거에 관계된 것은 정서 나오면 편도체. 해마는 기억이에요. 기억. 축두엽은요 청각 기능이에요. 청각 기능. 이건 각자 문제가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기능에 관계 있는 건 뭡니까? 축두엽. 기억 장치는 해마. 정서와 학습은 편도체. 또 충동 조절은 전두엽. 전체 신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두정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합해서 사고와 인식을 외부 정보를 사고와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거 두정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두엽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 편도체, 동기학습, 감정 쭉 나오죠. 축두엽, 청각 정보, 청각 기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7번 갑니다. 욕구 위계에 관한 메실로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소속 및 애정 욕구와 자아 존중 욕구는 성장 욕구는 자아 존중 자아 실현입니다. 그래서 소속 및 애정은 관계의 욕구죠. 정답 나왔고요. 28번 갑니다. 수행 목표 지향성과 숙달 목표 지향성에 강한 학습자의 특성.
숙달 목표 지향성. 이거 뭐 과목마다 엄청 했지 않습니까? 발달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시험 볼 때 꼭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숙달 목표 지향. 숙달 나오면 노력이에요. 노력. 수행 목표의 큰 결정은 결과의 결과.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 목표가 더 좋아야 돼요. 맨날 노력만 하면 뭐예요? 근데 얘는 조금 노력을 해야죠. 날로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노력하고 합격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할 때는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왜? 노력하니까. 우리 뭐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를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력파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29번 갑니다. 이클리스와 위크필드. 여러분 이제 인재서 어떤 분 카페에 썼더라고요. 교수님 그동안 저 6개월 동안 사람 이하고 학자 외웠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헛바지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 분 많다니까요. 학자는 정말 외우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의 유능성. 유능성은 뭐예요? 자기 효능감의 능력. 자기에 대한 능력, 효능감. 근데 결과기대. 효능감은 뭐예요? 결과기대가 아니라 뭐예요? 말 그대로 효능기대죠. 그래서 효능기대다. 그래서 결과기대 X표 효능기대다. 그래서 한 꼭지 팍 찍어주고요. 나머지는 읽을 거 없습니다. 30번 갑니다. 학습 동기와 정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디귿, 리을이네요. 기역, 디귿, 리을. 아닌 게 뭐예요? 니은. 시험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시험 볼 때 불안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평가적인 상황에서 높은 평가. 지금 안 그래도 벌벌 떨리는 사람이 아유 평가 일로 와봐 노래 불러봐 못해요 이렇게 하죠. 더 높은 뭘 더 높아요? 벌벌 더 떨죠. 이게 국어 시험 문제 국어.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공부하니까 참 어렵게 보이는. 이 국어 시험 문제 아니에요. 시험 불안이 있는데 너 와서 노래 불러봐 그래 봐요. 이야 하겠어요? 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심심할 때 이제 과제를 학습하는 동안 정서과정과 동기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의 인지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지. 학습자에게 위협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불안의 부정적을 감소시키겠지.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은 반복된 실패와 낮은 성공 기대에 대한 불안이 높지만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은 기대에 대한 불안이 더 그렇겠지. 넘어가고 아이고 쉬워라 다 했네 끝. 커피 한 잔 먹고 또 강의 들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즐기시면 됩니다. 저도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니까 커피가 또 급 땡기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